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진영의 대통합을 위한 빅텐트 제안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동의하는 사람,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과거를 불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서 자유대한을 지키자는 취지였습니다. 과거를 덮고 가자는 뜻으로 들리고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한 점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한 말인 듯 합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씨와의 통합 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지금 SNS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유승민과 손잡고 우파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우파가 폭망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이 탄핵을 주도를 했는데 당시의 명분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좌파가 집권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면서 좌파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좌파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좌파와 손을 잡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황교안 대표가 만나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 정통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정통 보수 세력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현재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유승민 의원 아닐까요? 자, 유승민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한번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가 이야기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한 인터뷰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을 주도하였다고 자랑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내가 주도했다. 흔들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탄핵에 앞장선 것은 시세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론 보도나 여론 촛불 집회를 보고 그랬던 게 아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장을 읽어보니 탄핵에 안 나설 수가 없었다.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대통령 사람이다. 김기춘, 우병우가 임명에 관여했지 않나. 그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었다. 이런 혐의가 있다면 탄핵밖에 없는 것이다. 그 뒤로 나는 탄핵에 흔들린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발언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공소장이 탄핵을 주도하게 한 이유라는 이 발언은 공인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검찰 공소장은 어디까지나 검찰적 사실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를 기소하는 데 유리한 사실만 적시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술조서 하나 붙지 않는 수사가 완성되지 않는 공소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당시 촛불 시위와 언론의 선동에 편승한 검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지 법리에 맞지 않았어요. 국회가 단임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을 임기 말에 탄핵을 하려면은 검찰의 일방적 의견 말고 국회가 독자적 판단을 위한 별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하원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우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국회가 독자적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 공소장 가지고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러 나선다면은 공소장 쓸 때마다 대통령이 한 사람이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검찰 공소장은 당시에 보면은 신문 기사를 복수한 수준의
이야기를 넘지 않았고 소추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탄핵 소추장은 사실 오류가 너무나 많고 그냥 기사 스크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탄핵에 나섰다는 게 한국 법치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내가 주도했다. 흔들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편지를 보내겠다. 그 결과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바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검찰, 이미 그때 검찰은 정치검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검찰의 심부름꾼이 되어 자당의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다는 고백의 다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놓고 배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은 일방적 주장이고 재판을 통하여 즉 변호인의 변론을 통하여 정확성이 검증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일방적 사실을 믿고 탄핵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니까 공소장도 믿어야 된다. 아니 당시에 검찰이 대통령 말을 듣는 입장이었습니까? 촛불 시위 이미 정권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검찰이 재빨리 말을 바꿔 타는 그런 과정에서 내어놓은 공소장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탄핵에 앞장섰다. 이렇습니다. 참. 자, 그런데 당시에 김평우 변호사가 억지 탄핵 소추를 통탄한다는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통상 대통령과 십수년간 당을 같이 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 공격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핵 공세를 막는 데 앞장선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굳게 뭉쳐 탄핵 저지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야당의 탄핵 주장에 동조하여 연합한 상태에서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마치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진 자기 측 사령관을 뿌리고 재빨리 적군에 가담하여 같이 공격하는 반역 장교들과 같다. 정치인들의 이런 파렴치한 배신 행위는 한국 정치인의 한심한 정치 도덕 수준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그래도 유승민 씨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고 김정은에 반대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황교안 씨가 말하는 대통합의 보수 대통합의 일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대동단결은 글자 그대로 큰데 동의하면은 단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것은 적고 그런데 이 탄핵이 과연 사소한 거냐 큰 거냐. 황교안 대표가 이런 유승민 씨를 통합 대상으로 삼는 것과 유승민 씨를 통합 대상의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유승민 씨를 상대로 황교안 씨가 만나가지고 서로 양보해가면서 우파 대통합을 하자는 순간 그 순간부터 황교안 대표는 정통 보수 세력으로부터 아마 따돌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씨는 통합의 대상이지만은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의종군 할 사람이 있다면 유승민 씨입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유승민 씨는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잘했다고 하는지, 잘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잘했다는 것이, 잘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탄핵을 할 때의 계산이 안 맞았다. 결국 탄핵이 좌파 정권 등장에 기여를 한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는 우리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고 하든지 그러면은 석방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든지 탄핵에 대해서 듣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유승민 씨입니다. 유승민 씨가 탄핵을 듣고 넘어간다는 말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승민 씨는 반드시 탄핵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과연 우리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관직에만 있어가지고 정치적 생리를 아직도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유승민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탄핵을 불문에 붙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탄핵 사태에 대한 입장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 속에서 몇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첫째,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대통령의 시대를 적폐로 청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물론 비박이든 친박이든 사과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바로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듣고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고 그냥 구렁이 담는 듯이 그냥 넘어가자는 게 아니죠. 지금 김문수 전 지사 같은 사람은 탄핵에 가표를 던졌던 62명은 다 의원직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승민과 김문수 두 사람이 가장 극의 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유승민 씨를 마치 주요 통합 논의 대상으로 말하는 것, 여기가 출발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기우에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탄핵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는 금수저가 많습니다. 금수저. 아버지를 잘 만나서 또는 유승민 의원처럼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 많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당 대표, 좌파와 싸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까지도 용서해야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용서를 빌면은 그 사람을 잘한 것처럼 대우해가지고 우파의 통합 협상 대상으로 삼는 거 안 되죠. 최소한 탄핵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은 우파 대통합 과정에서 전면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뒤로 빠져줘야 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입니다. 이념적 배신을 한 것 아닙니까? 좌파 부역자 아닙니까? 감사합니다.